그러니까 메타버스와 NFT를 떼어내서는 어떠한 재료도 백해무익이다.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게 순환매가 돌면서 대형주가 갈 것이야라고 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 저는 M&A 이슈가 나오는 거는 하이닉스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나올 수 있다. 오늘 모신 분은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일단 지금 시장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불과 하루 이틀 전만 해도 쌍바닥 찍고 네.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좀 상승으로 가주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좀 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말 차트 모습 좋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 시장이 참 방향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현재 시장 보시나요? 정말 이게 극과 극이다. 이게 우리가 과거에 뭐 TV 프로그램에서 보면 체험 극과 극이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가는 것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잘 가고 이게 지금 이 정도 왔으면 어느 정도 조금 조심스럽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테마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메타버스와 NFT라는 네. 강력한 테마가 살아있어서 이쪽 테마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하지만 그 외에 있는 종목들은 정말 상황에 따라서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뭐 프로그램에 엮였다 아니면 뭐 어떤 재료에 엮였다 이런 쪽들은 그러니까 메타버스와 NFT를 떼어내서는 어떠한 재료도 이것도 뭐 계속 뭐 제가 유식한 말 아닌 유식한 말 백해무익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계속해서 컨퍼런스가 열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이프 카카오도 열렸고, 그렇죠. 삼성전자도 개발자 회의가 열렸고, 현대차도 개발자 회의가 열렸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뭐 어떤 그 해외발 모멘텀이라든지, 글로벌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한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 반응을 한다? 뭐 이런 정도지 나머지는 반응을 못 하지만 일부 NFT와 메타버스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과연 이 기업이 여기가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도 이제 NFT 한다. 메타버스 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조금 강력하게 지금 시세를 좀 분출하는 모습들이 확연히 지금 이제 비교가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지수상으로는 그 개별주들이야 그렇게 좋은 모습이지만 네. NFT나 메타버스 관련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 고점을 찍고 이제 다시 하락으로 반전되지 않겠냐 지수 자체가 네, 예.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왜냐하면 대다수의 주식들이 하락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지수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2,900선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900선이 PBR이라는 우리가 지표를 사용하는 게 이제 PBR 1배, 그러니까 자산 가치를 반영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상승할 때는 상승 장세에서는 PBR이라는 단어가 별로 그렇게 적용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PBR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게 벤저민 그레이엄인데요. 그레이엄이라는 분이 1930년대 대공황 때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이 부도가 하도 많이 나니까 우리가 최소한 자산 가치 정도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뭐 기업이 서로 망한다 하더라도 자산을 팔아서 우리가 그 돈을 보존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개념으로 PBR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락할 때는 PBR을 좀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산 가치. 근데 제가 이렇게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PBR 1선이라는 것을 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IMF 때 200선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서프라임 사태 때 900선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1800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안 깼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나름대로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치를 평가를 하던 안 하던 어느 정도 컨센서스는 형성이 돼 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2,900선에 대한 지지는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2,900 찍으면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L자형 모양, 그러니까 3,000선과 코스피, 코스닥 1,000선을 기준으로 L자형으로 횡보하는 모양. 그 속에서 개별 종목들이 치고 나온다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일부 종목들이 조금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들이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따라서 지금은 테마 쪽에 일단 뭐 형성이 되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흔히 지수와 연관성이 높은 주식들.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들이 꾸준히 또 최근에 모습을 바꿔서 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지난번에 8.15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오르기 위해서는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이러한 수급이 좀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그 힘이 좀 약하다라고 보여지면
아직까지는 대형주 지수 관련주들을 매매하기에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장세는 아닌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대형주 가진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죠. 그렇죠. 네, 우량주 예. 중심. 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금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가 돼가지고 마음이 네. 장난이 아니죠. 아픈 게. 그렇죠. 언제쯤 대형주가 갈 수 있을까? 근데 또 뭐 좀 부정적이시지만 네. 또 대형주 이게 언제까지 가겠냐? 이게 좀 NFT나 메타버스가 좀 이렇게 부러지면 네. 좀 약해지면 그 다음 순서로 대형주가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이제 일단은 뭐 시장의 맥이라는 게 전이가 되니까 라는 부분들인데 저는 일단은 조금 오래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지금 체력을 보면 11월부터서 그러니까 이번 주 초까지 보면 개인들이 약 2조 가까이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학개미 운동이 우리가 2020년 4월부터라고 보면 3월 달에 이제 바닥을 찍었고 4월부터 본다라면 1년 반 동안 순매도를 나타낸 달이 한 달도 없었습니다. 다 순매수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고객예탁금이 고객예탁금도 줄었고 고객예탁금이 최고를 찍었을 때가 2021년 1월 달에 75조에서 지금 60조대 초반까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순매도를 한 2조 가까이 했고요. 그다음에 거래대금도 한 절반 정도 수준.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2021년 1월 달이 계좌가 터지거나 뭐 키움증권 기준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계좌가 터지면서 이게 피크를 찍었다라면 그때 당시와 지금 반토막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보 면에 있어서 지금 뭐 저희 파리로도 그렇고 다양한 유튜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보라는 게 과거 어느 때보다 이 전달 속도가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가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는 재료가 아닌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는 거. 그다음에 지금 침체돼 있던 거래량이라든지 수급이 살아나는 게 동력이 되지.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게 순환매가 돌면서 대형주가 갈 것이야라고 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IT 뭔가 요즘 뭐 삼성전자 그 뒷단에 네. 그 뭐죠 PCB 업체들이나 네, 예. 이런 부품 업체들. 네네 예. 후공정 업체들 예. 뭐 분위기가 좋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여기만 좋을 것이냐 앞에 네.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도 이제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갖는 분도 있지만 네.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아직 멀었다 이렇게 네, 보시는 조금 거군요.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삼성전자랑은 좀 달리 보는데 오히려 삼성전자는 지금 재료가 별로 없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출장을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고 뭐 M&A가 특별히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뭔가 삼성전자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갈까? 그리고 한 가지는 좀 개인 투자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거. 8만 원, 9만 원 사이에 개인 투자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 하이닉스는 좀 다르게 보는 게 11월 29일 날 SK텔레콤 인적 분할이 재상장되는 날이거든요. 11월 29일이.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SK텔레콤이 거래 정지 상태인데 인적 분할 때문에 지금 현재 SK 주가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SK가 이제 지주사 개편을 통해서 보통 SK가 있고 SK텔레콤이 있고 SK하이닉스가 있었거든요. 이게 손자 회사에서 이제 인적 분할하고 나면 자회사로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지분 인수, 그러니까 손자 회사의 자회사의 차이점은 지분 인수를 100% 해야 되느냐, 원하는 대로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법상 손자 회사는 타 회사를 인수할 때 지분을 100%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SK하이닉스가 뭐 어떤 회사 인수할 때 100% 인수한 거 있거든요. 근데 말이 그렇지 100% 인수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금이 쓸데없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많이 들어가고 상대 회사도 내 걸 다 준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하려고 들어도 M&A를 못 했었어요. 근데 이제 11월 말 이후부터는 하이닉스는 원하면 5% 지분 인수, 20% 지분 인수, 50% 지분 인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국민들이 하라 막 너 이재용 부회장 풀어줬으니 해라 라는 건데 안 하고 있는 거고 하이닉스는 하고 싶은데 못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M&A 이슈가 나오는 거는 하이닉스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는 측면에 있습니다만 이거는 좀 구분이 확실히 될 수 있다.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앞서 설명드린 바와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가능성도 있지만 예. 그 기대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별로 재미없다. 대형주 중심은. 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 근데 중소형주들이 과거와 좀 다른 모습들인 게 원래 대형주들이 가고 중소형주들이 따라가는 모습들 그리고 지금처럼 시세를 길게 2020년서부터 시세를 끌고 와서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면 흔히 그런 말을 했거든요. 개별 종목 올라오면 이제 시세 끝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개별 종목들이 이익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는 과거의 어떤 그런 잣대는 그렇게 뭐 중요하지는 않다. 말씀드리고 싶다. 지금 뭐 개별단에서는 결국은 게임주나 엔터주, 뭐 미디어주 이런 정도가 뭐 NFT, 메타버스 연결해가지고 네. 이익 본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쪽들이 지금 혹자는 이렇게 비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1999년에 닷컴 버블이라는 게 2004, 그러니까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서 컴퓨터에 대한 것들이 이제 된다. 닷컴 버블인데 그때는 저도 그때 증권회사 영업점에 있었거든요. 영업점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상황은 매일매일 공시가 뜹니다. 우리 회사 닷컴으로 바꾼다. 우리 회사 뭐 한다라고 맞아요. 하면 다음날 묻지마 상한가였어요. 예, 묻지마 상한가였어.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 버블로서 빵 터졌는데 이제 그건 이제 버블로 판가름이 났죠. 근데 이제 NFT와 메타버스가 버블이냐 아니냐는 이제 추후에 또 판명이 나겠습니다만 조금 과열 양상도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과열력. 지금 우리가 이제 위메이드서부터 NFT를 한다라고 했고 NC소프트도 물론 한 개인이 사고 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 NFT를 한다 그래서 상한가를 쳤었고 그러다 보니까 크래프톤이 기업 그 IR 할 때 NFT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관심이었는데 안 하다 보니까 주가가 밀렸다가 이제 우리 한다라고 또 얘기가 붙고 모든 게임 엔터사들은 NFT를 한다라는 얘기들이 붙는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거는 순수하게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결국 NFT가 나중에 수익을 내겠죠. 중요한 뭐 유효건이 되겠습니다만 올해 주식시장에 있었던 단순하게 있었던 느낌으로 봤을 때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서둘러서 뭐 지금 이 테마가 식는다라는 것들은 아니고 너무 너나할 것 없이 한다라는 것은 글쎄요 정해놓은 파이에서 쪼개먹는 그런 개념도 일부 있는 거거든요. 물론 NFT의 확장성은 무궁무진하고 그리고 또 일부 기업들 일부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자체 코인을 만들어서 이게 보니까 빗썸에서 또 거래가 되더라고요. 빗썸에서 또 거래가 되기 때문에 자체 코인을 개발해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확장성은 이제 늘어나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도태되는 회사들도 나타나겠죠. 그렇죠. 예. 하여튼 뭐 지금 되게 혼란기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죠. 지금까지 그렇게 이게 되겠어라고 부정적으로 보고, 네. 그다음에 이건 너무나 가파르게 올랐어, 조정받을 거야 이렇게 봤던 분들이 봤을 때, 이게 안 받고 계속 가거든. 그러니까 맞습니다. 후회돼. 그때라도 담아야 됐는 거 아닌가? 이제 자꾸 그렇게 후회하다가 예. 지금 이제 정말 지금이라도 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거에 대한 답은 저는 명확합니다. 그가 뭐냐면 이게 지금 내일 꺾일지 모레 꺾일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를 필두로 한 이걸 안다라면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점쟁이겠죠. 점쟁이는 맞추나요? 그런가요? 예, 죄송합니다. 어떤 뭐 정말 그런 영역이 신의 영역. 우리가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을 아냐라는 것은 신의 영역인데 내일 끝날지 모레 끝날지 한 달 뒤에 끝날지 모릅니다. 근데 아예 나는 지금 올라서 부담이 된다라고 안 쳐다보시면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담아볼까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되 손절을 각오하고 들어가셔라. 손절. 항상 여기서 물리면 고점에 물리는 거죠. 따라서 저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달리는 말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지 그렇지 않고 누구나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낙상할 수 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말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갑자기 멈췄을 때 내가 말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결국 내 계좌를 제어할 수 있는 손절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뭐 일주일 치면은 정말 기분 좋은 거고요. 오늘 샀는데 오늘 오전에 샀는데 오후에 밀린다 그러면 손절하고 나와서 그만큼의 리스크를 내가 테이크하겠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외의 방법은 별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사실 이게 참 딜레마예요. 이게. 예. 정말 이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비상식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예.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 극과 극으로 지금 NFT와 메타버스 갖고 계신 분들은 야 이렇게 좋은 장에
그치, 좋은 장이야. 그분들은. 굉장히 좋은 장이에요. 이렇게 좋은 장에 동참해야지. 또 코인 갖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좋은 코인을 왜 안 해?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량주라고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고 현대차를 사신 분들은 야 정말 주식 재미없어. 내가 주식 왜 했나? 뭐 이러신 분들도 요즘 최근에 좀 계세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체험 극과 극인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전례 없는 시장이라고 표현하시는 그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인 어떨 때는 그 코인 하루 거래 대금이 저 주식시장보다 크다면서요. 그의 시총보다 큽니다. 네. 예. 그러니까는 이 예전 같으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어야 될 돈들이 분산되니까 네. 그만큼 수급이 또 약해지는 게 될 수도 있고. 앞서 제가 이달 들어서 2조를 팔았다라고 하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10일까지 봤을 때 한 3천억 팔았고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1조를 팔고 이번 주에도 또 팔으면서 2조까지 팔았는데 이게 왜 파느냐? 뭐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파느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대체 시장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시장이 더군다나 미국 시장이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 NFT만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한국 시장을 팔아서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주위에 그런 얘기가 꽤 많이 들리고요. 야, 이거 팔아서 한국 시장은 박스피로 다시 회귀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코인으로 가야지. 라고 지금 하는 코인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뭐 메타버스 NFT 이 종목들이 위메이드나 NC소프트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더 움직일 거냐고 보면 해당 기업들이 발행한 코인 가격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바로미터가 된다. 요즘은. 그러니까 우리가 외떠독이라고 해서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을 흔드는 것처럼 빗썸이 뭐 또 다 아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빗썸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해당 이런 게임 업체들이 발행한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주가가 따라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대체제가 존재하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주식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일부 좀 분산이 되는 부분들도 일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새로운 어떤 뭐라 그럴까요?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 코로나 이후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까지도 변하면서 네. 이제는 좀 투자의 어떤 마인드 이런 것도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시대에 맞게 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주식시장이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특이한 경우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코인을 제외하고 나면 저는 주식시장의 본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예, 어떤 면이? 그러니까 제가 본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은 때로는 과열이라든지 침체를 나타내는 거를 보이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2020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됐었던 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이 반영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반영이 된 이후에 2022년을 바라보니까 조금 불투명하다라는 거죠. 그때는 2020년에 2021년을 바라볼 때는 모두가 똑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만 2021년에서 2022년을 바라볼 때는 보는 시야가 다 다른 거죠. 반도체가 될 것이야 안 될 것이야. 테이퍼링을 할 것이야 금리 인상을 할 것이야 여기에 따라서 위축이 될 것이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이 엇갈리다 보니까 결국 시각들이 분산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박스피라는 상황에서 다시 갇히게 되고 우리나라 수출도 중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겠고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종목별로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린다. 항상 이건 주식시장이 제가 20년 넘게 경험해 왔던 시장이거든요. 그러다가 일부 또 이게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야. 우리가 2020년에 미래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는 플랫폼이었죠. 네이버 카카오가 그렇죠. 예, 시장을 이끄는 모습들이었고 언택트 관련주들이 시장을 이끄는 모습들이었다라면 2021년 들어와서는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2021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미래 먹거리는 2차 전지야. 라고 확실하게 드러났었죠.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2021년 하반기로 들어와서는 메타버스 NFT가 시장을 먹여 살릴 것이야. 라는 것들에 또 이제 흥분이 나타내는 거죠. 2022년 상반기 때는 또 다른 뭐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NFT 메타버스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한 서너 달전만 하더라도 메타버스 얘기하면 해당 회사들이 우리는 아니야 메타버스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회사 주가들이 지금 다 더블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면 니네 메타버스 맞아. 메타버스 하는 회사야. 니네가 메타버스 안 하면 누가 메타버스를 해. 이제 이렇게 또 바라보면서 시장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시장이 보였던 이성과 그러니까 과열과 침체의 어떤 반복된 모습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살아있다. 저는 별로 그렇게 낯선 시장은 아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럼 이렇게 뭔가 이게 아마 이제 새로 들어온 주린이 분들은 아마 저하고 예.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러한 분들이 봤을 때 예. 어떻게 그 투자의 그 아이디어 혹은 그 포지션을 잡을 수 있을까요?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굉장히 중요하신 날카로우신 질문인데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하여튼 뭐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이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게 포모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을 것이야 주식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배가 아프다라는 포모 증후군인데 여기에 걸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는 메타버스를 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엄청 벌고 있죠. 예, 뭐 친구 중에 하나는 야, 나 지금 뭐 위메이드 사가지고 뭐 몇 배 돈을 벌었어.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위메이드를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내가 시장에 있어서 이게 관통하는 게 무엇이냐. 정말 내가 삼성전자의 미래를 보고 길게 보고 삼성전자를 샀다라면 지금은 시세를 끄고 주무셔야 될 시간이고요.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 나는 앞으로 2차 전지가 무궁무진하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나는 볼 것이야. 라고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업의 성장 스토리와 이익이 따라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서 그 기업을 여러분들이 들고 있으시다라면 다른 쪽들이 아무리 아우성친다 하더라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흔들리실 필요가 없고요. 그렇지만 이도저도 아니고 경기 사이클과 관련된 주식이다라고 하면 경기가 지금은 조금 조정받는 거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또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테마주들을 잘 사고팔고 하시는 분들은 테마주들도 사고팔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투자냐라는 것을 잘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데 1년 내내 삼성전자가 7만 원이야. 근데 누구는 뭐 2차 전지 사가지고 더블을 벌었대. 그거 여러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대신 7만 원에 삼성전자를 갖고 있어 7만 원에 안 빠지고 배당 4분기 나오고 나중에 보면 삼성전자도 지금 보면 3, 4만 원대 굉장히 오래 횡보했거든요. 근데 그게 긴 시계열로 보면 다른 주식을 다 이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좁은 시각으로 주식을 보지 마시고 종목에 따라서는 긴 시야가 필요한 종목은 긴 시야로 메타버스처럼 짧은 시야가 필요한 종목은 짧은 시야로 이거를 메타버스를 지금 장기 투자한다? 저는 이것도 맞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이 테마도 언젠가는 꺾일 때는 그때는 엑시트 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시면 수익을 좀 극대화하실 수 있다. 모두가 동일하게 돈을 버는 시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피한 2020년은 빨리 잊어버리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선택한 주식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네. 이거 사놓고 이거 잘 안 올라가니까 잘 올라가는 다른 데 쳐다보면서 맞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배아파하거나 그렇죠. 자신을 자책하고 이게 막. 마음을 엄청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상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나를 이렇게 학대하실 필요 없어요. 뭐 다 압니다. 그 심정도. 저도 이제 옛날에 증권에 다닐 때 팔면 올라가고 사면 떨어지고 참 그럴 때 많거든요. 그러면 정말 속된 말로 돌아버리는 것 같아요. 막 미쳐버리겠고. 그렇지만 그렇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OECD 중에서 최고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선진국 대열로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여지면 저는 주식 갖고 계신 게 결코 후회는 되지는 않는다. 결국 어떻게 해서든지 다 이익을 줄 수 있다. 단지 그 회사가 정말 재무제표를 봤더니 아직까지 이익을 못 낸다라든지 매출이 뭐 100억도 미만이라든지 이러면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뭐 IT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뭐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한번 잘 참고하시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득도를 하셔야 돼요. 주식 하시려면. 근데 쉽지가 않잖아요. 네. 득도한다는 게. 근데 자꾸 이제 노력을 하셔서 정말 주식 하시려면 정말 좀 득도하시면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그럴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득도하면은 세속에서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식에서 돈 벌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오히려 조금 마음을 좀 여유를 가지시면 이게 좀 돈이 좀 벌릴 수 있다. 좀 이게 어폐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근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 갖는 거. 예.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저는 네. 남하고 비교하지 말자. 맞습니다. 다른 그게 사람 주식하고 비교하지 말자. 절대 그게 이제 정말 포모증후군 남하고 비교해서 그거는 이제 모든 우리 뭐 철학자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모든 괴로움은 남하고 비교해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게 이 주식시장에도 통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